집권하면 보자. 김재원 늘공 협박. 늘공이 뭔지 아시죠? 늘 공무원인 사람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향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김재원이 누굽니까?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금 국회가 예산안 협상 시한을 넘겨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당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를 안 했으니까 기획재정부가 냈던 원안 있죠? 원안을 그대로 상정해서 표결해가지고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내년 총선 때 내가 이 정도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라면서 광을 팔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원내 전략을 엉망으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국면에 말이죠. 황교안도 참 잘못한 게 뭐냐면 지금 만약에 나경원 보고 야 너 대선까지 원내대표 해라.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예산안 협상 갖고 치열하게 민주당하고 싸울 텐데 지금 지난번에 며칠 전에 나경원 아웃 이런 이유로 이 며칠 동안 협상이 거의 올스톱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럼 뭐 무슨 예산 결산안과 관련해서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이 광을 팔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쪽지 예산을 넣어가지고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응? 협상을 전면 보이콧을 하는 바람에 이게 뭐 아무것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실리적으로 챙기는 게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이런 와중에 야 집권하면 보자 이러고 있어요. 기획재정부 옛날에 너희 우리 편이었잖아. 그런데 말이야 지금 저기 우리한테 지금 엿먹이는 짓을 행동해. 내년 총선 코앞에 두고 너 저 우리가 집권하면 무슨 일 벌어지는 줄 알고 이렇게 까불어? 라고 지금 김재원이 늘공을 협박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이야기와 함께 김진표 국무총리설은 사실인가? 이 이야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부터.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오늘 광고가 뭔가 좀 연결이 됩니다. 앞서서 착한 보쌈 많이 드시라고 했죠. 살찌면 어떡하냐? 바로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다이어트는 맛있고 배불러야 한다는 역발상 때문에 그린 스무디가 대박이 났습니다. 미디어 오늘 조윤호 전 기자가 그린 스무디로 불과 2달 만에 엄청난 감량을 했습니다. 그린 스무디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맛있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맛있는 다이어트, 오래가는 다이어트, 배부른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타샵 그린 스무디였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바로 이번 토요일 낮 1시에 서울수유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평화나무 후원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님 나오시고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 나오시고 우리 가수 김장훈 씨, 전재덕 밴드의 전재덕 선생, 그리고 우리 밴드들 김용민 씨가 또 나오십니다. 김용민 씨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행사가 될 수가 없겠죠.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 우리 김용옥 선생님 포함해서, 도원 선생님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좋은 강연 공연, 그리고 맛있는 식사, 아울러 또 평화나무 굿즈까지 뭐 정말 여러분들 오시면 입 쫙 벌어지는 그런 이벤트를 여러분들께 선사합니다.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오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날 스트레이트 녹화가 있어서, 그래서 주진우 기자는 못 오시고 저기 그 대신 영상으로 후원 동료 영상을 남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또 다른 광고인데 오는 목요일, 돌아오는 목요일, 그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12일이 되겠네요. 12 당일날, 네. 12월 13일 금요일에는 우리 저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 있지 않습니까? 벙커원 교회에서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벙커원에서 있는데, 벙커원 교회에서 있는데, 자, 그 전날 12월 12일 목요일 밤 9시에 또 공개 방송을 합니다. 어떤 공개 방송이냐면요, 봉도사 복당 기념 방송입니다. 저하고 봉도사의 토크쇼가 벙커원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12월 12일 목요일 저녁이 아니라 이제 밤이죠. 밤 9시에 봉도사 복당기념 쇼가 이제 여러분들께 선사됩니다. BJTV와 김용민 TV가 함께 합방을 하는데요. 그날 오시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12월 12일 목요일 밤 9시 벙커원 유회, 또 12월 14일 아니죠. 12월 13일 금요일 저녁 8시 벙커원 유회, 그리고 12월 14일 토요일 낮 1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 행사 모두 참석하시는 분은 제가 저의 신체를 만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위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 뭐 알아서 하시겠죠. 예. 거기는 안 되고, 거기는 너무나 큰 충격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요. 많이들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당 기념 쇼가 오는 목요일 밤 9시 벙커원 유에서, 그리고 12월 13일 금요일 저녁 8시 역시 벙커원 유에서 박시영의 눈, 그리고 이제 12월 14일 토요일 낮 1시 평화나무 후원의 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에 올라서님, 미더덕은 안 된다. 이게 참 충격적인 발언이시네요. 어제가 아니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 레드에어님이 말이죠. 알뜰 소세지를 가져오셨어요. 어이구, 알뜰 소세지가 그렇게 커졌나? 아주 뭐 야구방망이만한 알뜰 소세지를 가져오셨어요. 네, 알뜰 소세지. 알뜰 소세지. 미더덕이라는 연상 자체가 얼마나 참 허망한지를 알뜰 소세지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하장사 소세지. 오창석이가 좋아하더군요. 천하장사 소세지를 오창석이 좋아해요. 예. 레드에어님, 알뜰 소세지가 무겁더라고요. 무겁죠. 무겁죠. 예. 무겁습니다. 줄줄이 비엔, 그것도 역시 오창석이가 좋아합니다. 예. 그래요. 자, 돌아오는 목요일 밤 9시 BJTV와 함께하는 김용민 TV의 봉도사 복당 기념쇼 여러분 모십니다. 자, 그리고 그 이튿날 저녁 8시에 박시영의 눈 공개방송, 둘 다 벙커원 유에서 있고요. 그리고 12월 14일 토요일 낮 1시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동참해 주실 거죠? 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목요일 밤 9시 벙커원 유회, 또 금요일 저녁 8시 벙커원 유회. 네, 오셔서 후회하신 분들 없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얼마 없네요. 예, 빨리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이 거의 다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지금 오신환이가 빠졌어요. 여긴 지금 이미 탈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른미래당 상황은 이건 마수라판이죠. 자, 그래서 지금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나왔고요. 대한신당은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는요, 민주당이 군소정당들하고 합의한다. 왜 한국당은 빼느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조선일보, 그동안 어떻게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왔나?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 전혀 합의를 안 해주니까, 말도 안 되는 안을 갖고 이걸 갖고 합의하자고 하니까 그 회의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패스트트랙 태웠고, 패스트트랙 자체를 무효화라는 그런 정당하고 무슨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해? 참 조선일보 정말 이런 쓰레기 신문 같은 일하고 이러니 정말 역사 속에서, 네, 정말 오늘 여러분 정선태 교수님의 오늘을 읽는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 진짜 피노체트하고 제휴한 당시의 수구 부패 언론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어떻게든 문재인 정권 흔들어가지고 무너뜨린 다음에 수구 기득권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의 모습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조선일보로서 현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여간 이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의 관계자들, 핵심 원내 책임자들이 국회에서 만나가지고 오늘 본회의 전까지 수정안을 만들어서 나탄 씨의 최종 점검 회의를 열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는데, 일단 지금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 순으로 이렇게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얘기했습니다. 예산안은 뭐 사실 패스트트랙, 예산안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아니고 요거는 필리버스터도 허용되지 않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지금 사실상 정부 원안 갖고 통과를 시킬 거란 말이죠. 통과합니다. 이러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아주 크게 치명타를 입는 거죠. 예산안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들은 이제 내년 총선 때 지역구가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예산 따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선거법, 사실 선거법은 지금 민주당을 뺀 나머지 야당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선거법을 먼저 통과를 시킨단 말이죠. 선거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성의를 보이면 그럼 공수처법도 당연히 나머지 야당들이 또 성의를 보일 것이고, 이게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주고받는 그런 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도 역시 이게 그 공수처법하고 연동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것도 통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유치원 3법, 이런 순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제 쟁점이 유일하게 남은 게 있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나눌지인데, 일단 250대 50으로 4당이 뜻을 모은 것 같은데, 다만 비례대표 50석 중에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것인데 나머지 야당들이 다 반대합니다. 50석이 전부 다 이 연동률을 적용한다면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면은, 소수 야당으로서는 득표율로서, 비례대표 득표율로서 의석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상당수 의석을 가져가면 비례대표 당선자가 없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것도 슬쩍 그 병립형으로 갑시다, 따로 떼어가지고 여자 지역구에서 몇 석을 얻던 간에 하여간 국민들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을 이 정도 찍어주면 이 정도 그 의석은 좀 보장해 줍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당 의원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좀 절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야당 안을 그대로 받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얼마 전에 이해찬 뭐 몇 년 안에 죽는다 이런 말도 했었고, 자기가 음주운전을 한 그런 검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후보를 봐줬다. 현직 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로비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 빼줬다 라면서 과거 인연을 과시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또 과거에 세월호 진상조사기구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 잡아먹는 뭐라 그러더라, 밥충이라고 그랬나 식충이라고 했나, 정말 이런 인간은 악마나 다름없다 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기획재정부가 만든 안이 여야 합의가 없으면 그대로 원안으로 올라가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은 기획재정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그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 행위를 지시하는 것이다. 니들이 봤을 때나 불법 행위지, 그렇잖아요. 그러더니 니들의 안대로 통과가 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정권 바뀌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기재부 직원들한테도 세금 도둑, 떼 도둑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아미리다님, 이상한 것들은 왜 자유한국당에 다 모인 건지 너무 웃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김재원 씨는 이제 영남이 지역구죠. 영남에서 뭐 깃발만 꽂으면 다 당선이 되다시피 해온 그동안의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정치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 경북에 계신 유권자분들께서 만약에 정말 이런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세력으로부터 뭔가 혜택을 받고 싶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혼자만 무상급식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구의 그 부모님들은 아주 고역이 많습니다. 그렇게 고역을 치르면서까지 자유한국당을 밀어줘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들도 나름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하여간 뭐 지금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이 김재원을 보면서 아이고 참 이 지금 TK 정치가 완전히 맛이 갔구나. TK 정치가 완전히 막장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 김진표 의원이 과연 국무총리가 될 것인가? 잦아든 김진표 카드, 총리 인선 다시 깜깜 이런 제목을 달았네요.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과제에 맞춰서 경제총리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 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과거 종교인 과세와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고 성소수자 차별화 발언을 하는 등 반개혁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반발의 주된 이유입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김진표 의원 총리 지명은 사실상 힘들어진 것 아니겠느냐 라면서 정권 지지 세력 내부에서 반대가 나오면 청와대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임기 연장설도 거론되고 있다.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와 국회 표결 같은 리스크를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이낙연 총리가 내년 4.15 총선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그러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다면 선거 30일 전인 내년 3월 16일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이낙연 총리가 내년 3월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총리 대행 체제로 공백을 최소화하고 총선 후에 차기 후보를 지명하는 방안, 이런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진표 의원도 총선에 나와가지고 당선되고 그런 다음에 총리로서 임명받을 수도 있겠네요. 이 안이 아무래도 지금 청와대 내 김진표 의원을 총리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솔깃한 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대체적으로 다 부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은데 오늘 우상호 의원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말이 있더만요. 보겠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김진표 총리 후보군에 들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그 후보로서 남아 있다고 보도되는 이 김진표 의원이 어제 MBC에서는 확정이라고 보도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이 대통령의 인사는 전혀 모른다. 대통령 개인만 알고 있다. 지금 이 보도를 하는 분들은 이 보도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 보도를 막 하는 분들은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보통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주변 측은 아무 소용이 없다. 특히 국무총리인데. 그래서 이걸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막 인사에 관한 보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그 보도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MBC가. 그죠?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막 인사에 관한 보도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상하게 대통령 인사 보도를 실명으로 확정적으로 보도하는 걸 보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참 많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과잉 보도다.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 물 먹을까봐 서로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거지. 근데 인사 보도는 확인될 때까지는 이니셜로 해온 게 관행 아닌가. 요즘 실명으로 인사 관련자가 일부러 떠보려고 흘리지 않는 한 이니셜로 쓰는 것이 예의다.
그런데 너무 확정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저는 지양해야 할 언론 보도의 패턴이라고 본다. 네. 예, 여러분, 저 우상호 의원 말이 맞아요. 예,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게 우상호 의원 말이 맞아요. 저도 또 MBC 보도가 나와가지고 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좀 알아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김진표 카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김진표 총리가 기용됐을 때 좋을 분들 있잖아요. 김진표 총리가 기용됐을 때 좋을 분들, 그 좋을 분들이 만들어낸 언론 플레이일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워낙 성정이 선하시니까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면은 뭐 그래 뭐 이 정도 뭐 언론이 보도했으면은 뭐 따라가야지 뭐 혹시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을까 해서 예 그냥 그 인사안을 수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김진표 카드가 다시 떠올랐다. 확정이다. 주말쯤 발표할 것이다. 네. 이런 보도를 하는 언론이 있다면은 MBC죠. 자, 그런데 이런 정보를 흘린 사람들은 김진표 씨가 총리가 됐을 때 좋을 사람들입니다. 예, 좋을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 좀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하자면은 지금 저희 평화나무가 이 교계와 정치권의 그런 역학관계 같은 거에 그 초점을 맞추고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김진표 의원에 대해서 빤스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우파라면은 그리고 또 기독교인이라면 장로라면은 지금 그 주사파들하고 싸워야지 왜 그들하고 결탁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방송 나가가지고 전광훈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사이는 썩 그렇게 뭐 연결고리가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대형 교회 목사들하고는 좀 김진표 의원이 친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대통령 인사권은 대통령이 발표하시기 전까지는 승인하시기 전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어떤 보도에도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요. 조선일보가 전해철 법무부 장관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응? 확정이라고. 어떻게 됐습니까? 확정은 그냥 뭐 야불이죠, 야불이. 네. 잦아든 김진표 카드, 총리 인선 다시 깜깜. 네. 경향신문 기사가 더 현재로서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잦아들었다 뿐이지 뭐 아직 카드는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MBC의 확정적 보도는 너무 나간 측면이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교회 취재 부탁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평화나무 이메일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성실히 그 이메일을 갖고 취재를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이었습니다.